한국종교문화원 원장 김영일 목사입니다. 한국종교문화원은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를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한국종교문화원은 국가의 흥망성쇠가 건강한 생명윤리와 가정윤리에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종교문화원의 설립 취지에 따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2022년 8월 13일 이준석 씨가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해서 한국종교문화원에서 밝히는 입장입니다. 먼저 기자회견 날짜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한 이준석 기자회견은 날짜에 대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로 자신이 얼마나 국민들의 아픔을 깊게 생각하고 있는지 저변을 깔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기자회견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은 괜찮은 앞선 미래 세대의 주인공이고 다른 사람들은 사라져야 할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면서 갈라치기 하는 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도 문재인의 대화 방식을 쏙 빼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은 지난 5년간의 집권 내내 갈라치기 정치로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문재인이 손대지 않았던 것까지도 갈라치기로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기본 정서를 파괴하겠다는 것입니다. 전통적 가치관을 모조리 뭉개는 것이 마치 앞선 사람인 것처럼 호도하는 전형적인 한국의 좋은 문화의 파괴자입니다. 기본적인 애국심도 파괴하고 가치관도 파괴하고 가정문화, 생명사랑, 가정사랑에 대한 기본 문화 가치까지도 다 파괴하려고 합니다. 이제 본론적으로 10가지 항목으로 우리 한국종교문화원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신의 역할이 선당 후사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인권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선당 후사는 개인의 안위보다 당을 위해 희생한다는 뜻입니다. 당원은 당을 위하고 당은 국민을 위한다는 것은 조직의 목적에 충실한 상식적인 헌신입니다. 이것이 왜 나쁩니까?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은 충청남도 도지사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선당 후사의 소명으로 윤석열 정부 성공에 헌신하겠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당대표 경선에서 노무현 문재인의 선당 후사로 당을 이루겠다고 자신의 당대표 당권 도전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여야 할 것 없이 자신의 당을 위한 헌신은 당의 존립을 위한 기초입니다. 대한민국은 다당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원들이 각자 자기 당의 목적을 위해 헌신하고 기여하는 것은 다양한 의견을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김정은 선당 정치를 끌어다 넣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 시스템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유와 인권이라는 각 정당이 당헌 당규 속에는 기본적으로 자유와 인권이라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마치 자기 혼자만의 독점물인 것처럼 외치는 것은 지극히 소화기적이고 근시안적인 주장인 것입니다. 둘째로 민족주의, 전체주의, 계획경제 숭상이 보수주의라고 하는 이준석의 비판은 무엇인가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족주의로 갈라치게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한 것이고 전체주의로 자유로운 국민의 입을 막은 것도 문재인 정부가 한 것이고 계획경제로 지나친 민간경제를 간섭한 것도 문재인 정부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국민의힘이 한 것입니까? 도대체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이준석 씨는 밝혀야 할 것입니다. 셋째,
개인주의와 인권을 생명 존중과 가정 존중의 기초 위에 있는 것입니다. 개인주의와 그 인권은 생명 존중과 가정 존중의 기초 위에 있는 것이지, 생명과 가정을 파괴하는 왜곡된 서구적 사고방식의 개인주의와 인권은 반대합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외국 문물을 강압하는 것입니다. 개인주의 인권이 지상 만능이 아닙니다. 개인의 가치와 공동체의 가치는 역사적 상황 속에서 지혜라는 판단력으로 그 기능을 다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고 어떤 때는 공동체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이 사회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나친 갈라치기는 근시안적인 소화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넷째로, 국교에 대한 맹세의 문구를 끄집어 온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지만, 지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국교에 대한 맹세는 국민의 마음을 결집하여 애국심을 가지고 경제를 일으켰던 큰 원동력이었음을 이준석 씨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있지도 않은 자신의 상상력을 집어넣어 무조건 맹목적으로 충성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날 나라를 사랑했던 모든 애국지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입니다. 일제의 침략으로 나라를 잃어버렸던 그 슬픔과 아픔을 이준석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문구를 바꾸어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말하는 것은 그 의미가 조국과 민족을 다 담고 있는 큰 나라 대한민국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성숙한 것입니다. 이제 그만 갈라치기 해야 됩니다. 다섯째, 국민의 여론 운운하며 당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기자회견하는 것은 당대표가 할 일이 아닙니다. 당대표는 당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당 안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당대표입니다. 당대표는 최소한의 애당심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자신을 질타하는 모든 세력들에 대하여 한결같이 그들이 틀렸다고만 말하는 것은 당 안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지 기자회견을 할 부분이 아닙니다. 여섯째, 같은 꿈을 꾸는 젊은 세대 사람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꿈을 꾸는 젊은 세대 사람들은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주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모든 이데올로기를 부정합니다. 반공 이데올로기를 부정하고 북한 이야기를 못하게 하고 5.18 폭동에 대해서 주장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도 아예 누르고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몰아세우고, 이런 것들이 새로운 젊은이들의 시대 정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의힘이 승리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한 이기적인 정치인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자유고 무엇을 위한 인권입니까? 인권과 자유는 진실 바탕 위에 있는 것입니다. 진실이라는 가치를 위해서 자유와 인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유는 방종이고 인권은 폭력입니다. 대한민국은 밝혀야 할 진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주 4.3 사건의 진실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5.18의 역사적 진실도 마찬가지고 차고 넘치는 부정선거의 증거들, 이런 것들도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것들을 더 깊숙하게 파헤쳤다면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압도적 표차로 대선에서 승리했을 것입니다. 나라 사랑하고 생명과 가정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반공주의자, 종교적 근본주의자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이준석 씨도 이제는 결혼을 해서 자녀를 가져야 됩니다. 혼자 살다 보면은 그럴 수가 있어요. 예. 그러나 이제는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일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혼을 해서 자녀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가정을 존중하고 태아를 사랑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나면 한 살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태아 존중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교적 근본주의라고 몰아치는 것은 큰 잘못인 것입니다. 7번째,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말에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세 없는 복지에 대한 주장은 지난 대통령 선거 후보 연설에서 심상정 후보도 말했고 유승민 후보도 말했던 부분입니다. 그 구호가 의도하는 내면적 의미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구호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으로 서민들의 표를 얻기 위한 기업 때리기임을 이준석 씨는 부정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정세로 기업이 무너져 직장을 잃고 힘들어하는 직장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정세 없는 복지가 허구가 아니고 성장 없는 복지가 허구입니다. 대한민국 기업이 계속 성장했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복지가 있는 게 아닙니까? 8번째, 이준석이 꿈꾸는 정치적 봄은 대한민국의 근본 정신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준석과 그를 따르는 젊은 세대가 주장하는 정치의 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자 담론, 공정과 차별로 포장한 젠더 독재, 사라져야 할 공산주의 전체주의 국가의 제8현을 방치하는 듯한 포장된 언어들,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언어 장난으로 모든 아름다운 생명과 가정윤리를 파괴하는 그와 같은 언론 플레이, 이런 것들을 이준석 씨가 꿈꾸는 정치의 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9번째, 이준석이 말하는 북한 방송 개방은 이것은 북한의 실상을 전혀 모르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정책일 뿐입니다. 북한 나주 선봉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했던 미국 시민권자 재미교포였던 김동철 씨 이야기를 여러분은 모릅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필요 없는 통일부를 없애고 외교부에서 하게 하면 됩니다. 북한은 인권이니 자유인이 하는 개념 자체가 없는 지구상의 유일한 전체주의 독재 국가입니다. 선동이 난무하는 북한 방송을 개방한다는 것은 북한에 대한 잘못된 환상을 심어주는 그런 촉매가 될 뿐입니다. 북한을 바로 알고 남북의 정신적인 교류를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한 것이지 선동이 난무하는 북한 방송을 개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에 북한 방송을 개방하면은 많은 국민이 북한의 전술 전략에 혼돈을 일으킬 뿐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남북 분단의 현실입니다. 이준석 씨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0번째, 권성동, 이철규, 장제원, 정진석, 김정혜, 박수영 등 이들을 비판하는 것은 당신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당원 소통 공간을 통해서 절차적 민주주의, 본질적 민주주의를 회복했다고 주장하는 그것도 당신의 자유입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은 자유가 넘칩니다. 그러나 이준석 씨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대한민국에 대해서 애정과 감사가 없습니다. 과거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사람은 미래도 없는 것입니다. 부모를 부정하는 자식은 표류나일 뿐입니다. 미래는 과거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국민의힘 대표는 특정 일부의 아젠다에 매몰된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전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한국종교문화 원장 김영일입니다. 대한민국은 가장 기본적인 가치 위에 서야 됩니다. 그것은 생명 존중과
가정 존중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미래 세대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인구 절벽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길은 국민 정신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 민족이 가졌던 태어나면 한 살이라고 했던 태아사랑 정신도 회복해야 되고, 가정사랑, 생명사랑에 대한 기본 가치를 회복해서 오히려 이 기본 가치를 전 세계에 확장할 수 있는 문화민족, 앞선 문화민족, 문명국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